LGNC 방송 손영구 목사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방송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연극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말하기를 It is impossible to rightly govern the world without God and Bible.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세상을 바로 다스리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애송하던 성경구절,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에게 그렇게 사무치게 외치던 말씀, 또 마지막 90세 인생을 마치면서 대한민국 백성에게 부탁하던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자유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Whereas Christ has made us free, hold fast in the liberty and do not be entangled again with the yoke of bondage 라고 했습니다. Christ has made us free.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hold fast in the liberty. 자유를 굳게 잡고 do not be entangled again with the yoke of bondage.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뉴욕 회장을 2년 했고 미주 총회장을 5년 하면서 과연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요, 매국노요, 부정축제자였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런 것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악평이다, 잘못된 그릇된 판단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고. 있었다면 지금의 공산주의 북한 같은 나라, 최악의 나라, 최빈국 나라, 자유가 박탈된 나라일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업적들을 몇 가지 제가 연구해 봤습니다. 첫째는 학문의 천재였습니다. 학업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재였었습니다. 가문 자체도 이조 시대에 건국한 이성계의 18대 손이고 양녕대군의 16대 자손이었었습니다. 20세에 벌써 학문을 중국 공자, 맹자 모든 학문을 다 마스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조시대에 있었던 과거 시험에도 응시했던 것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20세에 아펜셀라가 세운 배제학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선교사를 만나게 됐고 영어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세계지리를 배우고 서양 미국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눈이 떠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22세에 졸업하면서 전 학생 대표로 영어로 한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연설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사들도 참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발음이 똑똑하고 한국의 독립론에 대해서 내용이 너무나도 좋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분이 이승만 박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 36년 살면서 건국 대통령이는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학사, 하버드 대학의 석사,
프린스턴 대학의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최초의 국제정치학 박사고 앞으로도 그런 대한민국에 10여 명의 대통령이 있지만 앞으로도 이승만 대통령 같은 학벌을 가질 만한 인물이 과연 나올까 의심되는 바가 있습니다. 학업의 천재였었습니다. 학문에 뛰어났습니다. 영어를 그렇게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 후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있었을 때에 거기에 도산 안창호도 있었고 김구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한 30명 있었는데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성 감옥에서 영어와 성경과 세계사 이런 것들 많이 연구하면서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선견 지명을 많이 가졌던 분입니다. 그가 1941년 6월에 Japan Inside Out라는 영어책을 출판해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아니 어떻게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단 말인가 하면서 많은 그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얼마 안 있어서 미국은 12월에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잠자던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선견지명, 그런 선지자 또는 선구자였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한 발 남보다 앞서가는 그런 선지자, 선구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1945년 1월에 일본의 패망을 그는 예견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VOA라는 Voice of America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300만 내동포들은 들으시오. 듣고 또 남에게 전하시오. 가난무도한 일본은 곧 불로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일본과 싸우십시오. 분투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돼서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지므로 일본은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했던 역사적인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1945년 해방되고 난 다음 이승만 대통령은 10월 16일 미 군정청이 제공한 항공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이미 박헌영은 남노당 인민공화국을 다 세웠고 한국에는 매일 좌우 중도파의 싸움이 치열했었습니다. 말릴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규식 같은 사람은 이번 기회에 김일성과 합작해서 통일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그때 유명한 정읍에서 유명한 발언을 했습니다. 선지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고 우리가 힘을 키워서 북한을 통일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선각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김구나 김규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북 합작으로 했다면 오늘 우리는 북한 같은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견지명 있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모든 볼 때 학문에 뛰어나고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업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국가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37년간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미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본받아서 그래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자유시장 경제국가를 만들고 1945년 8월 10일 해방되고 난 다음 유엔을 통해서 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김규식과 반대가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련 관계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두 분들은 50 총선거를 반대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먼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총선거, 수천 년 데려오던 왕정주의를, 왕 다스리는 주의를 민주주의가 국민의 주인이 되는 바꾼 시기가 되었습니다.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7월 20일 대통령 선거를 하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7월 24일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날의 동양의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 40년을 두고 바라고 꿈꾸고 투쟁해온 결실이 실현되는 것이며 이 정부가 대한민국을 처음으로 서서 끝까지 변함없이 자유민주주의 모범적인 정부임이 전 세계에 표명되도록 매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에게는 자유를 주어야 된다. 그리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주면 창의력이 생겨서 멀지 않은 장래에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민주주의 제도가 이 세상에 있는 정치 제도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디기도 하지만은 의로운 것이 악을 이기는 것처럼 민주주의 제도가 모든 제도보다 우월하다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정을 기해서 하지 중장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을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주시장 경제 국가를 이승만 대통령은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을 개혁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70%가 낯 놓고 기억자 모르는 문맹률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 군인들과 목사들이 지혜로워 있어 한문을 깨쳤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읽으면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목사들이 가르치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배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식하면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식하면 우리나라가 식민지 된 것은 미국은,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하여 신학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싸움만 하고 있어서 사색당파, 오류 이런 걸 싸움만 해서 무지해서 식민지가 됐다. 군인들을 유학을 보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오클라호마 포트 실에, 김정필 총리는 포트 베닝 보병학교에 전두환 대통령도 노태우 대통령도 미국을 유학해서 혁명할 당시에 김정필 총리의 소위 부답에 보면 1만 2천 명의 장교들이 유학을 갔다 왔다고 그랬습니다. 70년, 8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유식자는 누구냐? 삼군 사관학교를 나오고 미국을 유학해 갔다 온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54명의 하사관들과 장교를 보내서 원자력과 전기에 대해서 연구해요. 그래가지고 당인리 발전소를 이 사람들을 제대시켜서 당인리 발전소를 만들게 했습니다. 일본이 만든 수풍 발전소에서 한국에서 전부 다 전국이 전기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북한의 전기가 끊어질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아셨습니다. 그리고 67년도 군사 고문단을 만들었습니다. 포, 장갑차, RR, 무반동총, 대공포,
전차 이런 것들 쓰는 것을 미군들이 가리키게 했습니다. 저는 이때 군사고문단의 통역장교로 생활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토지개혁이 있습니다. 토지개혁. 대한민국은 양반과 상민, 소작농, 그래서 거의 85%가 소작농이 농사지어서 먹었습니다. 농업이 주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는 사람들은, 소작농들은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개혁을 통하여 양반과 상민 계급제도를 타파한 것입니다. 양반이 필요한 땅만 가지게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다 사서 소작농에게 나누었습니다. 수확량의 30%를 5년간 상환하면 내가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토지 농배, 토지 분배 예정 분배서를 소작농에 미리 줬습니다. 그때 농부들은 야, 이거야말로 진정한 해방이라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가 발전하려면 계급제도, 신분제도를 타파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멀리 보는 해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보면 계급제도를 6, 7개를 만들어 하나도 발전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 미국에 37면서 보았더니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일대 대통령 성경 위에 봤다 선서 위에 손을 얹고 God bless America라는 국기에도 돈에도 In God we trust. 아, 이거로구나. 기독교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은 잘 살고 Lady First 사상. 그래서 대한민국을 유영익 연세대 역사학과 교수,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장께서 그의 저서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반공국가 있습니다. 반공국가.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만들고 김일성을 그 하수인으로 부린다는 사실을 이승만 대통령은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했습니다. 공산국가는 사탄의 집단이다. 용의 집단이다. 그리고 짐승에게 권력을 주어서 그들은 살인하는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그 새빨간 거짓말만 한다. 그래서 빨갱이라는 말, 새빨간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다. 국제협약을 전혀 규정을 지키는 일이 없다라고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대로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미국도 2003년대 북한과 영변을 폭파하면서 기도를 미국이 지어줬지만은 그들이 NPT를 탈퇴시키고 IAEA를 사찰단을 다 철수시키면서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1950년,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50만 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7.4 공동성명 박정희 대통령 만든 노태우 대통령이 한 9.1 남북 기본합의서 김대중의 한 것 노무현 모든 거 하나도 지킨 일이 없습니다.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는 것,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 윈스턴 처칠, 장개석 총통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허정 내각 수반에게 인계하면서 하와이를 떠날 때 6가지 항목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라. 반공태세를 굳건히 하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라.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일본을 믿지 말라. 일본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의 앞잡입니까? 친일파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본을 믿지 말라. 여섯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가 혁명을 하면서 제1이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절망과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한다. 혁명군이 박정희 장군은 이것을 이루어 산업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을 맺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을 한미 동맹을 맺으면서 여러분 한미 동맹을 맺음으로 수많은 북한의 도발이 있었지만 전쟁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3년 했습니다. 사병도 36개월. 그런데 지금 20개월이에요. 북한은 여자도 8년, 남자도 10년. 걔네들은 산업전사로 돼. 우리는 일찍이 20개월만 군대 생활하고 나와서 직장 가지고 결혼하고 산업전사가 돼. 경제가 발달한 것입니다. 누가 지켜주었노? 미국 사람, 미국 군인이 지켜준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다. 이것도 벼랑끝 전술이라고 합니다. 1948년 김일성과 스탈린은 잔꾀를 벌였습니다. 소련이 다 철수했다. 그러므로 미국도 철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란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절대 철수하면 안 돼. 저놈들은 또 쳐들어온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철수했습니다. 1년 후에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유엔군을 제외해서 미국군이 5만 4천 명 죽고 10만 3천 명이 부상되고 7천 명이 포로가 되고 8천 명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는 300만의 사상자, 1천만 이산 가족 80%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사인해라. 한미 상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언제 미국을 돕겠습니까? 그런데 월남전에 10년 동안 대한민국 군대가 미국을 도왔습니다. 기가 막힌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되지도 않는 일을.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군사 원조를 4억 2천만 원, 경제 원조를 2억 8천만 원, 7억 달러를 미국에서부터 받았습니다. 이걸로 대한민국 백성들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가난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맺고자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친북, 종북, 좌파 이것이 벌써 종이 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정치가들 다 알아야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영광된 조국을 미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임자들의 훌륭한 업적을 잘 본받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인 지도자들, 교사들, 대학 교수들 다 나와서 다시 한번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미국과 같은 훌륭한 나라, 좋은 나라 만드는 데 총력 매진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